여기서 염색체를 이제부터 내가 이제 DNA라는 말은 잘 안 할 거야. 그냥 염색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저기 DNA를 모아놓은 걸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염색체라는 말이 탁 나오면 웬만해선 누가 튀어나오냐면 얘가 하나 튀어나오고 얘가 하나 튀어나와요. 얘가 뭐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염색 분체, 염색체인데 앞에 여기 분자가 붙은 거고 앞에 상동이 붙은 거예요.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애인가 보지. 그럼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른 거냐 라고 한다면, 상동, 같은 상동, 상태가 동일한 건데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부계, 모계. 그래서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염색체인데 아빠랑 엄마한테 받은 거 요거를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잡아요. 세트로 번역해 볼게. 쌍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한 세트인 것을 요거만 얘기하면 염색체야. 근데 아빠 엄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를 같이 하나 묶어버려요. 그럼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상동 염색체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EN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잊지 않도록 하시고서, 상동 염색체는 부계에서 받은 염색체 하나,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 하나를 하나의 쌍을,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걸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요거만 화살 표시만 하고 잠깐 스탑할게요. 그리고 또 이어나가 줍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다 이제 이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를 먼저 비교하고 이쪽으로 더 계속 진행을 나가도록 할게요. 염색 분체는 뭐냐면 염색체긴 염색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위치야. 위치. 염색체의 위치가 특정한 위치에 있었을 때의 염색체를 염색 분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해요. 이유는 아까처럼 대화하기 편하려고. 내가 염색 분체 얘기해. 염색체를 얘기해. 염색체를 막 얘기해. 혹시 너 이쪽 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그쪽에 있는 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나 이쪽에 있는 염색체. 이쪽에 있는 염색체는 염색 분체라고 하기로 했잖아. 나 헷갈렸잖아. 염색 분체를 쓰면 얼마나 대화하기 편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지? 그 어느 때의 염색체를 어느 위치에 있을 때의 염색체를 염색 분체라고 하냐면 복제, 후, 분열, 전에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그때는 염색 분체라고 말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염색 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복제하고 분열하기 전에 그때 얘기하나 보다. 근데 염색체라고 말하면 이때도 염색체이긴 맞아. 다를 때도 염색체지만 복제하기 전, 분열한 후에도 염색체가 맞지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염색 분체라고 하면 위치가 딱 정해지니까 좋잖아. 자, 근데 교과서적으로 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동원체의 동원체 그러면 동원참치 생각나잖아. I'm sorry. 머릿속에 지금 동원참치만 생각. 동원체에 연결된 염색체를 우리는 따로 염색체긴 한데 이럴 때를 염색 분체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복제를 하고 얘가 또 복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얘가 분열을 할 거예요. 분열해서 이쪽에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요때 여기에서 복제한 여기서부터 분열하기 직전까지 여기에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염색 분체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동원체는 뭡니까? 동원체는 뭐냐면 여기 크로스된 요 지점 있죠? 크로스된 요 지점. 왜냐면 얘가 복제됐으면 한 가닥은 이쪽으로 한 가닥은 이리로 넘겨야 되거든. 그럼 이제 방추사라는 섬유질 가닥이 쫙 나와서 이렇게 복제된 하나는 얘를 잡고 하나는 얘를 잡고 뜯어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아무데나 잡으면 좀 위험하니까 여기 연결 고리, 방추사랑 연결되어 있는 고리 같은 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뜯어내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동원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동원체는 때려 죽어도 언제 때만 보이겠니? 복제한 후에 분열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항상 동원체가 있어야지. 왜? 분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때 연결된 염색체를 이러한 염색체를 염색 분체다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뭐야? 요거는 EN 상동 염색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가닥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까지 됐고,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쉬고 너희들은 외우고. 고생은 내가 했잖니? 자, 상동 염색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하자. 그러면 이 염색체에는 DNA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요 한 가지에 한 2만여 개 정도 있어요. 되게 많아. 근데 같은 종끼리는 교배를 하는 자손이 나오지. 근데 다른 종끼리는 교배하는 자손이 안 나와요. 왜냐?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서 부계 쪽에서 이쪽에서 모계 쪽에서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유전자, 여기는 유전자가 있어. 여기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에도 유전자 되게 많은 건데 몇 개만 얘기할게. 여기에도 유전자가 있고요. 여기도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도 유전자가 있고요. 여기도 유전자가 있어요. 같은 종은 유전자와 요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로 같은 여기 라인에 코에 관련된 유전자야? 그럼 얘도 코에 관련된 유전자인 거야. 물론 들창코일 수도 있고 안창코가 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에 관련된 애가 귀라고 치자. 그럼 얘도 귀에 관련된 유전자는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이쪽이 부착형이 이쪽이 분리형일 수는 있어도 같은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이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시원해. 너무 크게 말했지?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갈 거냐면 같은 위치. 같은 위치. 그러면 요거 같은 위치. 얘 있는 뭐가 있어? 그 안에는 유전자가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대립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이건 유전자인데요? 하면 안 돼요. 유전자는 어디에서 나냐? 염색체에서 나뉘지. 근데 대립이라는 말 자체는 서로 혼자 대립할 수 있니? 누군가 있어야 되죠. 즉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이 상동 염색체라는 조건에서 서로 같은 형질인데 다른 모습을 발현시키게 한 그 위치에 있는 애를 우린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립 유전자? 일단 무조건 상동 염색체여야 돼. 한 형질을 결정해야 돼. 그걸 머릿속에 딱 받고 있으면 종종 중간중간 문제 풀다 보면 염색사, 염색체를 살짝 말을 반대로 안 쓰고 빼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상동 염색체와 염색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대립 유전자를 살짝 장난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간혹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야. 문제 자체가 아무 문제 없어. 어휘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그건 틀린 거지. 그러면 보기 중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무조건 빼놓고 출발하면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무조건 틀린 말이야 하면 오지선다의 문제가 아니라 삼지선다의 문제가 돼버려요. 장담해. 그래서 하나 정확한 걸 빼잖아. 100% 삼지선다도 나와. 그 다음에 하나는 웬만해서 알아. 요 한 새끼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디귿 이렇게 했어. 그러면 기역이 지금 네 개나 있지. 이럴 경우 기역은 맞는 얘기야. 왜? 기역만 제끼면 답이 나오잖아. 그렇게 내지 않죠. 가끔씩 문제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갖고 뭔가를 제껴봤어. 그랬더니 3개 남아. 자, 디귿을 제껴보자. 몇 개 남니? 이러면 내가 잘못 썼네.
여기서 이렇게 할까? 아니야. 기억 있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 기억이 몇 개니? 4개지. 니은은 몇 개야? 2개지. 디귿은 3개지. 그러면 니은이 아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이걸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누가 연구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기억, 정목풀기 중 기억 니은 3개 중에 제꼈을 때 보기가 3개 나오면 걔는 아닙니다 하고 출발하래. 그럼 그걸 끼워 맞춰보래. 그럼 답이 나올 거래. 근데 진짜 그래. 그걸 다시 나도 해봤거든. 물어보고 싶어. 수능 만드는 무슨 혹시 그 교육받냐고. 물론 얘기 안 해주겠지만 이렇게 보면 하셔야 된다는 거.